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탄 금연 제2탄 보조제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껌과 패치, 이게 바로 쌍두마차라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로젠지라고 해서 사탕처럼 이렇게 하는 건 형태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좀 더 대중적인 건 어쨌든 껌하고 패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껌하고 패치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2탄으로 제작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패치랑 껌은 거의 유사합니다. 호르몬 작용을 이렇게 니코틴에 대한 작용에 있어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하자면, 니코틴은 어쨌든 빠르면 7초, 뭐 늦으면 10초 정도 되면 이제 바로 대뇌로 올라가고, 니코틴 수용체라고 있어요. 대뇌 이제 세포에 수용체에 딱 붙어가지고 바로 신호를 일으키면 그 자체로 바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이 도파민에 맛이 들리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시험에 1등 했을 거나 성취감에 탁 느끼는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보상이 있다라고 큰 기쁨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도파민이 잔뜩 분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근데 이 대뇌 세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니코틴 수용체 자체가 이렇게 니코틴이 적용해서 딱 달라붙으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행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계속 극도의 행복감을 오래 느낄 수는 없게 만들어 놨나 봐요. 인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빨리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금방 이제 그 센시티브한 거를 금방 빨리 줄여나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전에 내가 행복감을 똑같은 양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더 많은 수의 니코틴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뇌세포는 탈감작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대뇌세포가 처음에는 10개만 있던 니코틴 수용체가 20개, 30개, 40개, 50개씩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수의 니코틴이 달라붙으라고. 똑같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개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50개가 필요한 거예요. 니코틴 50개가. 이렇게 비율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에 대한 양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처음에 하루에 1개 피피던 사람이 1년 뒤에는 10개 피피고, 2년 뒤에는 20개 피피고, 30개 피피고, 이렇게 담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중독이 되면 될수록 이 대뇌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수용체의 개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담배에 대한 수요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제는 하는 일이 뭐냐? 평소 담배 피던 거에서 이제 케미컬 다 빼고 니코틴만 있는데, 이 니코틴에 그 전에 담배에서는 만약에 내가 100%였다면 이 금연 패치에서는 한 80에서 90%, 20% 줄인 상태로 계속 주는 거예요. 니코틴만 줘서 이게 withdrawal symptom, 즉 금단 증상을 막아주는 거죠. 어떻게 막느냐 하면, 좀 더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계속 높은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피크를 때립니다. 피크를 치면 이제 극대 호르몬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불쾌감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껌이나 패치 형태로 내 몸에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면 장기간 동안 피크를 칠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농도는 이렇게 8에서 90% 계속 유지를 시키지만 이렇게 꽉 치솟는 피크 구간이 없고, 그러니까 니코틴 수용체 자체가 그만큼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 계속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니코틴 수용체가 50개면 50개 다 천천히 들러붙겠죠.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니코틴 수용체가 늘어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다면 담배가 더 필요한 그런 양 없이, 추가량 없이 이런 양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금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3개월, 12주 과정이거든요. 더 심하면 예외적인 경우에서 6개월까지 뭐 이렇게 더 늘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12주만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담배를 20개 하루 이상 피는 사람들은 4mg으로 시작해라. 지난번 껌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 이하면 2mg으로 시작해도 된다. 그러니까 패치도 비슷한 거예요. 패치도 그런 용량이 있고, 이렇게 딱 붙이면 이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게 있는데, 처음 이제 패치를 붙이는 사람들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이제 니코틴이 흡수돼서 뇌로 올라가는 거죠. 껌은 여기서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고, 처음에는 1시간에 하나 붙이다가, 그 다음에 뭐, 한 몇 주 지나면 2시간에, 2에서 3, 4시간에 한 번 붙이다가, 그 다음에는 4시간 이상에서 또 한 번 붙이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 패치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패치니까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흔한 부작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막 간지럽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워낙 예민한 사람이 제외하고는, 금연 패치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금연 패치랑 껌을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껌이 좋냐, 패치가 좋냐, 이런 질문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약물 의존성이에요. 이게, 담배를 계속 피던 사람은 입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다시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 의존성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이렇게 높은 상태의 니코틴 양을 유지하다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하자면, 이제 담배나 이런 담배를 끊고 이제 보조제를 썼어요. 껌이나 패치를 붙여서 니코틴 양을 이렇게 높게 유지하면 점점점 양을 낮춘다고 했죠. 양을 낮추면 계속 니코틴 수용체도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니까 양도 낮추는 거지만 계속 선순환이 일어서 계속 수용체가 줄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즉 12주가 되면 정상인의 그 니코틴 수용체 양이랑 거의 흡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코틴 수용체가 적어져야 금연에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수요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대체제가 해주는 작용들이고 금단 증상 없이 끊게 되는 건데, 자, 껌이 있고 패치가 있어. 이게 뭐가 더 낫냐고 물어보면, 껌은 계속 입으로 뭔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씹는 행위 자체가 내가 담배를 피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입담배예요. 뭔가 내가 빨고 입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내 몸이, 육체가, 내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담배나 껌이나 껌이 더 좋은 거지만 장기적 의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똑같은 의존성을 띠게 되는 거죠. 구강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흡입을 하거나 계속 이렇게 씹어야 된다든가 장기 의존성이 이 오럴 쪽에 나타나는 겁니다. 패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장기 의존성이 떨어지면 금연에서 되돌아갈 확률, 다시 흡연자로 되돌아갈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던 사람보다 그냥 입담배를 피는 사람이 더 의존성이 떨어지고, 흡입하는 것보다 그냥 입담배만 피는 사람이 더 떨어지고, 그거보다 또 전자담배가 더 떨어지고, 그거보다는 이제 껌이 더 떨어지고, 그거보다 제일 더 떨어지는 게 바로 패치예요. 이 순서를 아시겠죠? 흡입담배, 입담배, 전자담배, 그리고 껌, 그리고 패치 순으로. 그 패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장기 의존성이 낮은 거니까. 다시 흡연자로 돌아갈 확률이 제일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효과는 거의 동등합니다. 의미에서 패치가 더 좋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듀얼 액션. 왜 두 개를 컨비네이션으로 쓰냐? 컨비네이션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컨비네이션을 그렇게 쓰냐? 간단한 이론입니다. 모든 약학적 원리 똑같이 소화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더 실험을 해보고 뭐가 더 나은지 계속 임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한 개만 각각 써보고 컨비네이션 써보고 위약군도 해서 총 4개의 대조군으로 해봤을 때, 이렇게 4가지의 이렇게 아음으로 해봤을 때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뭐가 제일 좋더라? 이 컨비네이션 게 제일 좋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컨비네이션을 하면 서로 상호 보완도 되지만 또 부작용도 좀 줄여주고 서로 상호간에 보완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고용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담배 피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하루 2갑을 폈어. 무려 40개 빼씩 30년을 폈다고 쳐봅시다. 매일마다. 아직 폐암이 안 걸리신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피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3mg은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난 헤비 스모커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고용량이 필요한데, 그냥 껌만 엄청나게 씹어대면 이 씹는 행위 자체도 여기 부작용이 있잖아요. 턱 관절이 나간다든지, 여기 너무나 고용량의 니코틴이 모이면 여기다 그 염증이나 그 양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껌만으로 용량을 높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니코틴을 분산시켜줘서 몸에 투입시키면 낫잖아요. 그럴 때, 즉 고용량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사용합니다. 입으로도 그리고 패치로도. 그리고 실제로 효과로도 논문 발표에 의하면 가정의학과 논문을 찾아보시면 진짜 패치와 껌을 함께 사용한 경우, 또는 패치 또는 로젠지라고 사탕 종류의 그런 걸 함께 사용한 경우에 훨씬 효과가 좋아요. 훨씬이라고 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사이언티픽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고르시든 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껌이든지 아니면 패치든지 아니면 함께 사용하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지금 전해드려야 될 정보는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 정도는 껌이면 껌, 아니면 패치면 패치. 이렇게 부모님이나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라든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라든지 선물로 효도 선물이나 이렇게 정말 건강에 위한 건강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담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자, 담배뿐만이 아니라 입담배도 그렇지만 전자담배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니코틴 자체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전자담배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전자담배 자체로만으로도 또 폐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병리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여기 영상에는 담지 않겠지만 이게 신종 질병입니다. 전자담배가 일으키는 폐 질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다 관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담배도 나쁘고 전자담배도 나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연 꼭 성공하시고 금연을 성공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암도 예방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더 건전하게 건강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흥미있는 게 있다면 제가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드시는 약이나 그 기타 이외의 모든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뭐 본인 개인 질환도 괜찮습니다. 상담으로 원하시거나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